지금은 경영지원팀의 교육 업무, HRD라고 하죠.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업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일학습 업체로 지정이 돼서 5년 동안 일학습 업체로 우리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일학습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일학습의 기본적인 추조는 NCS 기반의 그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그 기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교육을 해줘. 교육하고 일하고, 교육하고 일하고, 이렇게 하루 2시간씩 교육하고 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일학습 관리라고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지원금 신청하고 총무에서 했었죠. 일학습 지원 총무. 근데 여기서는 관리예요. 학습 관리. 그래서 일학습 학습일지 서면 관리, 학습일지를 매일매일 작성해요. 학생들이 학습을 받았으면 인지서면 작성하잖아요. 그거 똑같이 학습일지를 매일 교육 받을 때마다 작성해야 돼요. 오늘 뭘 배웠고, 뭐 이렇게 학습일지를 관리해야 되고, 면담일지 관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면담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일지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면담일지를 본인이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작성, 원래 본인이 하는 게 아니죠. 학습 강사, 제가 학습 강사니까 제가 면담을 하는 건데, 그럼 본인은 면담 일지 관리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학습했어요 갖다 주고 철하는 게 일이에요? 아니죠. 면담 일지를 며칠 해야 된다. 서류 여기 있다. 가서 면담 일지 하셔라. 라고 신호를 올려주는 게 관리죠. 그게 관리해준 거잖아요. 안 됐으면 안 됐다. 빨리 줘라. 그게 관리예요. 무슨 아시겠죠? 면담은 제가 하는 거고. 그래서 면담 일지를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습자들에 대한 면담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우리 회사 인사 쪽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직원 면담 스케줄을 가지고 면담을 해보자고 했었고, 근데 그건 사내니까 우리가 좀 미룰 수 있는데, 이거는 미루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일지 관리 진행,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학습이 언제다, 시험이 언제다, 그래서 거기 관련되는 것들을 해달라고, 며칠날 시험입니다 라고 알려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밴드에다 써서 알려줘도 되고, 직접 나한테 얘기해줘도 되고, 학생들한테 얘기해줘도 되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나한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 무슨 과목을 시험을 보셔야 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내가 시험을 수행을 해서 결과물을 챙겨서 갖다 주면은 그걸 처럼 되는 거예요. 보관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일정하고 시험을 잘 관리해 주시는 걸로 하시면 일학습 관리가 잘 됩니다. 또 일학습에서도 해야 될 게 또 있나? 그래서 뭐 일학습 쪽에다가 한 결과물들 입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다 정보를 또 받고, 우리가 서류를 보관하더라도 그래서 입력하는 게 있어서 입력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학습 관리하는 사람은 HRD 교육을 받게끔 돼 있어요. 정부에서 해준 교육 4시간인가 받게끔 돼 있는데, 그걸 해야만 저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기업부서연구소 관리라고 돼 있는데, 기업부서연구소의 운영 이력, 일지 관리. 기업부서연구소에서 일지를 써요. 오늘 어떤 거를 연구했다, 오늘 어떤 걸 연구했다. 이거 나중에 이제 감사 나오면 그거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구한 과제에 대해서 계속 써줘야 돼요. 매일매일 쓸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한 달에 2번, 3번 이 정도 써주면 될 것 같은데, 그 일지 관리를 해서 잘 처리해놔야 돼요. 연구 과제 어떻게 진행됐다. 그거를 일지 내용을 본인이 적을 수가 없죠. 연구자가 적어야겠죠. 연구자한테 써서 줘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연구자가 못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연구원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 너 연구원이야 해서 지정해서 되는 건데, 이 사람은 혜택이 있어요. 자기가 그 연구비로
20만 원까지 책정이 돼서 4대 보험료도 절세가 되고 자기 세금도 절세돼요, 연구원들은. 그래서 적은 4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어요. 뭐 10만 원, 총 30만 원인가 어쨌든 그 정도의 연구비를 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만 이제 자기가 받는 걸로 해서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부상고소 관리는 일찍 관리하는 거가 있고, 그리고 임직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어제 내가 설명드렸죠. 이거 내가 동영상 보면서 같이 들어갈게요. 우리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게 뭐야? 내 컴퓨터 있잖아. 예. 작업에 교육용 동영상 교육이 있고 교육 과정관리가 있어요. 그죠? 일단 먼저 봐야 될 게 동영상 교육. 지금 동영상 찍은 거를 우리가 제목 정하는 룰이 있는데 여기 있죠. 임직원 범사경리 최저가 39분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형태의 제목을 만들어서 AVI를 편집을 해요. 편집이 아니라 이제 변환하는데 중간에 막 이렇게 늘어지거나 지금 녹화가 안 됐거나 뭐 이런 거 좀 잘라내주면 고맙겠죠. 근데 거기 뭐 전문가처럼 뭐 이쁘게 넣고 뭐 짜집기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순수하게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 정도만 중간에 붕 뜬 부분들만 이렇게 좀 적당히 잘라줘서 너무 이렇게 잘라도 막 확 지나가 버리니까 안 되고 시간 좀 주는데 너무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조금만 잘라주시면 되고, 늘어지는 것도 어차피 교육이니까 조금 늘어지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AVI로 변환해서 그 AVI를 유튜브에 올려요. 유튜브 ID 패스워드는 우리 그 기존에 올렸던 담당자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고 동영상 찍을 수는 없으니까 ID 패스워드 로그인해서 거기다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AVI를. 자, 올린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여기다 등록해야 돼요. 우리 동영상 교육 안에다가. 그죠? 여기다 등록을 하면 되는데 등록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합니다. 제목 적어야겠죠, 아까처럼. 그 다음에 제목 넣고 글쓰기는 본인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첨부 파일이 있는데 첨부 파일은 이 교육에 필요한 기본 동영상 찍으면서 썼던 그 첨부물들이 있어요. 스캔된 자료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뭐 설치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여기다 등록해 주는 거예요. 파일 압축해서 등록하든 그 이미지를 등록하든 첨부에 봤던 이미지. 그래서 이걸 열어서 확대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 동영상 주소는 유튜브에 나온 주소를 여기다 적으면 되는데,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유튜브로. 저거 누르면 유튜브로 가버리죠. 유튜브 맞죠? 이렇게 우리가 등록한 거 다 유튜브에 떠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시간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소스 코드를 눌러서 요걸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 경로. 경로 있죠, 여기까지. 보이죠? 저거를 저장하는 거예요, 경로를. 어디서 저장해요? 여기, 동영상 주소. 동영상 시간은 AVI로 우리가 편집했기 때문에. 회사님은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동영상 AV를 할 때 그 시간은 거기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편집하면, 변환을 하면서 몇 분짜리인지 나오니까. 여기다 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몇 분, 몇 시간, 몇 분, 몇 초, 이렇게. 그리고 교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첨부 파일 아까 얘기했던, 사용했던 그런 거 말고 교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정식적인 이제 교환을 만든 것들은 교환이 있는데, 그 교환을 여기다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3개까지 등록할 수 있네요. 자료도 마찬가지고. 첨부 파일하고 이거랑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휴대폰번호로 아이디 비번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자료도 마찬가지로 3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그래서 저 있을 때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건 요 밑에예요. 직무 카테고리, 대상 카테고리, 구분 카테고리. 자, 우리 직무별로 저기 되어 있는데 영업사원이 있고 마케터, 기획자, 디자이너, 퍼블리셔. 이 동영상을 누가 봐야 되느냐 선택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을 영업사원이 봐야 된다. 이 동영상은 기획자도 봐야 된다. 오하죠? 네. 엔드가 아니라 프로그래머도 봐야 되고 서버 관리해야 되고 경영지원도 봐야 된다. 근데 이걸 누가 봐야 되는지 본인이 동영상 보면 알 수 있나요? 지금 모르죠. 한 뭐 3개월 정도 지나면 대충 하는데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한두 개 이렇게 선택하다 보면 이건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때는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두 개 할 때는 나한테 물어보시면 내가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님을 보야 뽕을 따져. 그죠? 나 얼굴 보기 힘들잖아. 그죠? 그러면은 최대한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이걸 다 등록해놓고 변경하면 되니까 변경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영상 찍은 다음에 바로 등록해야 돼요. 왜 중요해요? 모르죠.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빨리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 직무교육이잖아요, 이게. 직무교육인데 이 맥락 없이 모르고 하는 사람도 일하다 보면 불만이 생기고 조직에 안 좋은 영향이 미쳐서 조직이 자꾸 와야 되는 가장 원인이 이거예요. 내부적인 교육이 안 돼서. 그래서 이 교육들을 다 볼 수 있게끔 지금 동영상도 굉장히 20, 30개가 밀려 있는데 이러면 안 돼. 당일 바로. 동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수행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회사의 기반이 되는 자료니까 여기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밑에는 대상 카테고리죠. 우리는 카테고리가 고객이 있고 교육생, 제작사업부, 운영사업부, 사업부별로 있죠. 이 동영상은 솔루션 사업부만 보면 돼. 이 동영상은 운영사업부만 보면 돼. 이렇게 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강사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원 등록물 등록할 때 솔루션 사업부에 있는 사람들은 저게 떠요. 내가 봐야 되는구나. 이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 카테고리. 우리 명리, 여기 ERP죠? 여기 봐야 되느냐, ML샵이 봐야 되느냐, 기타에서 봐야 되느냐. 이 세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여기 자사 ERP일 거고, 우리 가끔 가다가 FAQ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우리 전문가 편집이라든가 전문가용 우리 제휴 업체들, 홈페이지 제작 업체들이나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이 봐야 되는 그런 것들, 우리 솔루션 알죠? 셀프샵. 셀프샵 솔루션이 우리 고객들 홈페이지 들어가면 관련 페이지가 셀프샵이죠. 근데 엘리베이터 모델은 됐잖아요. 엘리베이터 모델 돼 있고, AVR이랑 바꾸는 거랑 어제부터 세 개. 네네, 이건 좋은 거 이건 좋은 거 네, 이건 싫은 거 네, 알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이 관전 페이지 동영상에서 봐야 되는 이 솔루션 사용법이라든가 ML샵, 이 솔루션 사용법만 아니고 통신판매와 신고, 아까 우리 했던 그런 것도 사업자 등록 이런 것도 여기다 찍어서 우리가 올리면 고객들이 보겠죠. 그 고객은 그걸 보고 자기가 편하게 이거구나 알고 블로그나 이런 것들은 막 의뢰했으면 머리 아픈데 이건 한 10분만 보면 뭔지 아니까 동영상을 여기서 찍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헌적 커뮤니티에 FAQ 이렇게 있는데, 그죠? 여기 사용 방법, 외부 서비스, 이렇게 창업 지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기 안에서 사람들이 동영상을 볼 수 있게끔 분류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ML샵이라 체크하면 이쪽에서 동영상 볼 수 있다. 이거 보시면 동영상 교육이라고 있죠?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빨렸죠 지금. 이 메뉴 구조로만 돼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근데 아까 뭐 내가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통지판시 연장하는 방법 이런 것들 여기다 다 넣으면 어느 쪽으로 할 거예요? 해서 그 협약서는 제가 지금 여기 넣을 데는 없어요. 여기는 선택하는 게. 그리고 어쨌든 저기 선택을 하면 이쪽에 나온다.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등록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니면 협약서에 있는 정보로 해서 보내주실 건가요? 여기 밑에 나오죠. 추가로. 그죠? 근데 저기 항목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FAQ가 잘 분류가 돼 있어요. FAQ 추가 항목도 저기다 넣어주면 돼요. 넣는 건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 MSA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 그냥 추가하면 추가될 것 같은데요? 자, 메뉴별로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엔드가 아니라 오화네요. 선택해 주시면 돼요. 어디 나오게끔.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류돼서 나오겠죠? 선택한 대로. FAQ 외부 서비스인지 창업 지원인지 뭐 마이PC 관리인지 이런 것들 구분해서 동영상을 같이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재 PC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사실 근데 고객들한테 저 동영상 보내는 거는 우리 내부적인 교육이 아니니까 좀 그럴싸하게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제대로 이제 편집 교환 작업을 맞춰서 나중에는 뭐 SNS 내가 지도사니까 SNS 교육도 여기서 찍어서 뭐 블로그 만드는 법 이런 거 동영상 찍어서 고객들한테 지원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후에 우리가 만들어서 등록할 수 있게끔 요걸 좀 바로바로 하면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지금 막 편집이 안 돼, 등록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 고객 교육까지 지금 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건데 등록했죠 여기다가 그죠? 등록하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뜨는데 자 여기 인지설명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인지설명서를 한 명 누가 제출했어요. 여기도 한 명 제출하고 그죠? 인지설명서를 몇 명이 제출했는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누구누가 제출했는지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김유진 씨가 접수했네요. 그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등록하면 자기 마이 페이지 여기 나와요. 클릭해보면 과정별 외 보기라고 해서 내가 봐야 돼. 아까 우리 선택했잖아요. 사람별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동영상 뭘 봐야 되는지 쭉 나와요. 근데 여기는 단점이 뭐냐면 인지설명서만 제출할 수 있지 내가 순서를 정할 수가 없어요. 뭐부터 봐야 되는지. 너무 많아. 79개. 질려요. 그죠? 그래서 만든 게 우리가 과정관리라고 만들었어요. 과정관리. 이거를 보라고 했는데 보는지 안 보는지 누가 지금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79개나 되는데 언제까지 볼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과정관리를 만들었는데 작업의 교육 과정관리라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 과정을 등록하기 누르면 제목 교육생 1일차 과정 교육생 2일차 과정 뭐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름을 정하고 등록한 사람 이름 썼고 설명 교육 그 커리큘럼에다 적어주면 되겠죠. 동영상 제목 뭐 1강 뭐 2강 뭐 3강 뭐 이렇게 쭉 설명을 적어주면 돼요. 뭐 옆에 시간까지 같이 적어주면 더 좋겠고. 그래서 해당 교육들의 과정을 여기 선택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봐야 돼. 네? 근데 여기 시간을 보니까 4분, 24분, 9분, 42분, 9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우리 사원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뭐 고객을 위한 과정 관리 좀 없고 ERP에만 과정 관리 있으니까 총 시간은 우리 인지설명 작성하는 건 금방 하죠. 그잖아요. 한 5분 10분이면 다 쓰면서 하면 금방 한단 말이죠. 근데 과정을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봐야 될 거를 한 과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직원들이 얼마큼 봐야 되느냐? 네? 하루에 1시간씩 50시간 정도 한 개 과정으로 등록하면 돼요. 그래서 50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씩이면 이틀 한 번 보면 되죠. 되겠죠? 맞나? 20일이니까 20일로 봤을 때 하루에 1시간씩 열흘이면 10시간 10시간이네요. 10시간으로 배정하면 돼요. 한 과정을 10시간 이내로. 너무 많으면 뭐 한 달 동안 맨날 교육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쭉 다 봐야 돼요. 자기가 보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우리 관련 부서에 있는 업무라면 그 과정을 등록을 해줘서 그 과정을 배정해주면 돼요. 뭐 지금 교육 업무를 보고 있는데 뭐 본인 지금 듣고 있지만 뭐 김도 대리님 이걸 봐야 된다. 과정을 그 사람한테 배정해주면 돼요. 이 과정 요번 달 이수하세요. 네? 무슨 일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예를 들면 본인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돼갖고 한 번도 안 봤는데 다시 한 번 보면서 이거 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겠죠. 자기가 교육 한번 들어놓고 평상시에 드러났으면 본인 업무분 그거 하시는 거구나. 그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우리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바로바로 하셔야 되고, 그 과정을 10시간 이내로 배정을 하셔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근데 새로운 동영상을 찍었다. 그럼 여기다 어디다 추가해야 되는지, 새로 기존 과정이 있는데 거기다 추가하면 안 되죠. 일단은 신규 과정이라고 해서 뭐 하나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 추가를 하는 형태로 지고 있는 거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과정을 이제 보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수 과정. 보수 과정으로 해서 뭐 솔루션 사업부 보수 과정, 아니면 뭐 제작 사업부 보수 과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보수 과정이고, 이 보수 과정이 10시간 정도가 차면 정규 과정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이 많으면 입사해서 1년 동안은 교육 받아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뭐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FTP, 이미지를 찾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미지 퀄리티를 내는 방법이라든가 또 교면서 그냥 찍어서 교육을 해줄 거고, 그 사람들이 이 교육을 들을 수 있게끔 배정을 해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배정을 어떻게 하냐면, 회원관리에 사원관리에 교육이라고 있죠. 그죠? 여기다 배정해주면 돼요. 그럼 등록된 교육 과정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배정해주면 이 사람의 과정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정해줬어요, 교육 과정을. 네? 본인 보는 게 아니라 본인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그 달에 배정된 교육이니까 본인한테 써줘야죠. 이번 달에 이거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중간에 본인이 매일매일 업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교육을 들었는지 안 들었으면 교육 들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교육 들을 수 있게끔. 교육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여기 들어와 보면 다 나와요. 인지설명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도 나오고. 그래서 보고 그거를 향후에는 우리 시스템 개발 업체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성과 관리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 자체를 다 시스템을 시켜야 돼요. 본인이 1년이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지금 업무를 이렇게 봐서 이거는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그거만 프린트해서 결제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프린트해서 결제받는 게 경영정보예요. 과연 우리 직원들이 주간 보거나 일을 보거나 이런 걸 다 잘하고 있구나. 그죠? 그걸 본인이 맨날 들어가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시스템화 시켜주면 시스템이 전산화됐으니까 통계자를 뽑을 수 있죠. 그럼 본인이 그동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통계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럼 양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양식을 만드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경영지원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올릴 수 있는 시스템 구조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경영지원팀이 그렇게 시스템화를 만들면 안 하려고 그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경영 업무의 CRM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첫 번째, 귀찮아서. 두 번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세 번째, 이거 하고 나면 내가 할 일이 없는데? 세 가지 중에 뭘까요? 네? 첫 번째 뭐였죠? 귀찮아서. 맞아요. 어쨌든 이 세 개의 이유는 저는 상관없이 경영지원팀이 또 새로운 일들을 해야 돼요. 경영자가 뭘 필요하는지, 경영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서포트를 해주려고 경영지원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전산을 시켜서 한 번에 빠르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끔 전산화 시켜줘야 되고, 예? 그죠? 그 과정을 개발한 다음에 개발을 계속 수정하면 힘드니까 이거를 보편화를 시켜서 본인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의해보고 만들면 되죠. 만드는 데는 3, 4년 만들어요. 예? 근데 그걸 1년이고 2년이고 난 이거 하는 게 업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경영진한테 그렇게 이 시대에는 그렇게 태폐가 아니라 이렇게 좀 태화적인 그런 형태의 업무를 진행하다가는 조직이 망가져지고 회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깔끔하게 빨리빨리 털어내야 돼요. 우리가 전산은 안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 잘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해야겠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 자주 하다 보면 작업하기 전부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고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다가 다 보이고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교육을 이상이 그달에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이상 요번 달 이수 과목은 뭔지 이런 걸 배정해 주는 거예요. 직원별로 다 보고 인지도를 다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등록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임직원 교육에 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다 했죠. 교육 이수 체크 여부, 직무 외부, 현재 이 교육 업무가 원활하게 안 돼 있어서 그런 보고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양식하고 만들고 한번 보고해보고, 더 수정하고 보고해보고 수정하고 이렇게 좀 될 거예요. 어쨌든 이거 좀 빨리 진행해야 돼요. 오늘 동영상 등록 작업을 하자고 그럴 텐데, 요 업무예요. 임직원 교육. 자, 네 번째는 직원 교육 개발. 3대 법정 교육 진행 학습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내부 직무 교육이 끝나면 뭐 해야 되죠? 그냥 이제 업무 보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대외적인 교육들이 굉장히 지식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우리가 안정화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야 되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직무들을 뭐 나도 직원 면담을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밴드 써서 뭐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 추천하시는 교육이 있으시면 보직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그걸 취합을 해서 적당한 뭐 인강이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라든가 좀 찾아서 그거를 뭐 전 직원 다 보낼 수는 없죠. 우수 직원에게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교육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까지 돼줘야 직원 교육 개발이 되는 거죠. 함정 법정 교육은 뭐 성희롱 예방 교육하고 정보 보안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안 시키면 개념이 없어요. 뭐 최근에 이경민 씨라는 사람이 자기가 서버 관리를 했는데 문서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집에 가져간 거야. 컴퓨터에는 지워놓고. 그죠? 그거는 뭐예요? 범죄. 문서 손괴죄. 실제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아요. 2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끔 돼 있고. 근데 그걸 몰라. 알면서도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켜줘야 저게 문제야 저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계속 교육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 개념이 없어서 자기가 좀 못 배워서 그러다가 내가 꼭 석sak사를 넣거나 형사 입건을 시키면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접 다 피해본 건 아닌데. 하지만 향후에 피해볼 우려가 굉장히 높은 거죠. 어떤 문서는 회사 내의 문서는 외부 유출하거나 이랬을 때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친구가 나 친한 친구가 나 지금 뭐 하는데 니네 회사 사실서 심화해서 샘플 좀 줘. 니네 회사 일을 보고 하는 샘플 좀 줘봐. 알았어. 메일을 싹 보냈어. 그건 뭐예요? 정보 유출죄. 그걸 다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냥 막 줘. 그죠?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회사의 경쟁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 애사심을 이상하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사심을 조직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해서 조직을 성장시키는데 애사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한 거니까 내 거야. 이런 자기 공짜 일한 게 아니잖아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그럼 개념 맥락 없이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 친구한테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연락을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보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문서를 없애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해당 문서를 다시 치고 있어요. 이렇게. 프린트만 해서 조금만 수정해서 결제받으면 되는데 우리 내부적인 업무 손실이죠. 그 사람 인건비 다시 만들었는데 그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보안 교육을 함대히 법정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리고 시설 안전교육 세 가지가 법정교육인데 그게 내가 알기로는 20명, 30명 이상만 법적 의무 교육이고 소기업들 어느 대상까지인지 내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싶다. 우리가 그런 기업 대상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의 마인드나 그런 부분들이 다른 회사의 직원들보다 중견기업보다 떨어지는 게 싫어요. 그런 데 기준을 맞추고 싶으니까 기본적인 교육부터 해서 외부 교육, 학습개발 교육까지 안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배움카드 교육을 하는데 이거랑 같은 맥락, 금방 설명한 내용이랑 같은 맥락이 뒷부분인데 아까 얘기한 그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외교육. 배움카드를 통해서 하는 거든가 인강을 통해서 하는 거라든가 그게 대상이 아닌 교육도 괜찮으면 내가 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내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 기여하는 거가 전혀 없고 맨날 막 말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교육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몰라요? 본인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장님한테 와가지고 누구누가 이거 해달래요. 그럼 본인이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랑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 그죠? 본인이 적정한 기본적인 그거를 가지고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뭐 잘라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서 교육받고 싶지. 일 안 하고. 그죠? 어? 우리는 우수한 인재한테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우수한 인재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사장한테 다 와가지고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그냥 알아서 어? 그걸 맨파워라고 그러죠. 본인 담당이란 말이에요. 본인 파워. 어? 본인 파워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 그리고 가서 사장한테 얘기해서 그렇지 않냐 그러면 그 직원한테 가가지고 야 사장님 안 된대. 일하는 게 아니죠. 음해하는 거죠. 그거는. 어? 내가 봤을 때 이러이러 타당성이 좀 떨어져서 이거 교육 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사장이 된대, 안 된대. 중간에 말만 전달하고 있어. 빠지는 게 낫죠. 그쵸? 무슨 의미가 있어. 어쨌든, 예, 이런 교육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진행되다가도, 이게 좀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인지시켜줘야 되고, 내가 뭐 생각을 해서 밀어보겠다. 안 될 확률이 높다. 타당성이 맞아야 되는 거다, 이거는. 그죠? 타당성 안 맞은데 사장한테 개인 사장 꼬드겨갖고 사장한테 신뢰도 있다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이 추진되게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을 받고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대화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외부 교육을 볼게요. 외부 교육. 강좌 관리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 사업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좌들 관리, 뭐 특히나 여기 지금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 외부 교육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죠. 우리 고객들 관리 페이지에 여기 지금 교육이 등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를 보면 2017년 5월까지 1년 만에 한 번 등록된 이후에 교육이 한 번도 등록된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 교육을 등록을 해야 되고 여기 등록은 어디서 해요? 기업생 하나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죠? 서비스 관리에 ML 하나이거든요. 교육 과정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ML 현황에 교육 과정 현황이 있고 서브 신청에 교육생 신청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ML 현황에서 교육 과정을 등록하는 거고 여기 과정인데 이거는 다 항상 정규 과정이에요. 우리 솔루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교육을 정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매번 등록해줘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치에 한 번 쭉 등록해놔도 되죠. 그죠? 고객들이 1대1이나 FAQ 들어와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교육을 하니까 그 교육 신청하셔가지고 궁금한 거 좀 다 물어보세요. 본인이 그걸 듣고 전화상으로 다 일일이 설명해줘 가면서 고객 한 명 늘 때마다 평균적으로 전화가 뭐 10통화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교육생이 아니라 우리 솔루션 쓰는 사람들이 많이 안 늘어나서 그런데 나중에는 똑같은 질문들을 10번씩 계속 이 월세학금 언제 내는 거예요? 도메인 연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계속 질문이 들어와요. 그럼 그런 것들은 FAQ 만들어 놓고 우리가 좀 관리하고 FAQ가 좀 이따 교육할 건데 그거 할 건데 FAQ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거기 안내해 주면 되겠죠. 근데 그 위에 것들 자주 질문도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일일이 설명을 다 하고 있다고 본인 업무를 못 봐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가세요. 어디다 신청해요? 모르겠는데요. 교육 등록이 안 돼 있죠. 당장 등록하면 얼마나 1시간이면 다 등록하겠죠. 1년치. 그 일정은 내가 또 교육하는 시간을 빼오면 되니까 저거 등록하면 똑같아요. 항상 교육 과정 현재까지. 아직 바뀐 게 없어서
그래서 22,000원 받았다가 16,500원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차 교육, 2차 교육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 사용 방법 교육을 하는 건데 그 교육, 사용 방법 교육 이외에 FAQ 질문도 내가 받아 그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교육받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교육 쪽으로 신청하는 거 22,000원입니다. 한 명에. 그리고 교육을, 그달 교육이 만약에 중간 정도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접수 기간이고 6월 14일에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죠? 접수 기간은 거의 한 달을 주고 그 교육일은 중순에 중순 요일에 2번 화목 하던가 수금 하던가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 안에 내용 들어가보면 다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놨어요. 상품 주문 배송하고 홈페이지 와서 1차, 2차 2번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이 내용 똑같아요. 어디로 오시고 네? 교육 커리큘럼 이거예요. 이렇게 써놨어요. 왜 교육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은 직접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교육 신청은 저쪽에서 하세요. 아까 거기 우리 관련 페이지 여기서 하세요. 교육 신청은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거든요. 결제까지 될 거예요 아마. ML 포인트도 결제되니까 네? 결제하게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정시교육 이거 기존까지 10몇 년 동안 해왔던 교육이에요. 이거는 지금 계속 해왔던 거고 이 교육을 여기다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아까 접수기간이 한 달이었잖아요. 마감되기 한 2주 전부터 해서 한 2번 정도 메일을 보내면 돼요. 고객들한테 전체 메일. 네? 뭐라고 보내요? 이달에 2017년 8월에 고객들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네, 신청해 주세요. 메일 보내는 내용도 아마 찾으면 있을 거예요. 우리 고객들한테 전체 메일 보내는 게 날짜만 바꿔서 보내면 돼요. 메일이나 SMS나 신청을 유도하는 거죠. 5명까지밖에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하시면 되고 예전에는 저희가 사원에 한 번씩 교육장이 없을 때는 딴 데서 사무실 빌려갖고 그때 뭐 5명씩 막 교육했었어요. 뭐 카페 있잖아요. 컴퓨터 놓고 하는 카페. 그래서 그거 했었고 지금 우리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오라면 되고 준비할 건 뭐예요? 교육생 명단 출석 체크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교육생이 써야 될 컴퓨터, 노트북. 우리 노트북이 몇 개 있어요? 모르죠? 교육 장비가 노트북이 4대가 있어요. 2대 정도 좀 더 구매를 해서 노트북 거기다 놓고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좀 해야 되거든요. 2대 더 필요한 거는 교육이 저기 모집이 되면 구매 요청하면 바로 구매하면 돼요. 노트북. 그래서 그 6명 정도가 거기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강좌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추후에 우리가 뭐 하이사님도 있고, 뭐 김기순 강사님도 있고, 뭐 박은진 교수님도 있고, 다른 뭐 강의를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육 커리를 좀 만들어서 여기다 좀 놓고, 그 특강식으로 우리가 똑같이 뭐 2번 정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그 퀄리티를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뭐 기본적인 뭐 HTML 강좌 아니면 뭐 우리 그 SNS 마케팅 강좌, 뭐 3D 프린트 강좌 뭐 이런 것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우리 고객을 대상으로 계속 우리는 메일을 보내고 신청한 사람들 5명 기준으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자, 강사 관리. 금방 얘기한 게 강사 관리예요. 그 우리 인프라, 우리 강의하시는 인프라 강사님들을 그 교육 커리들을 해서 너무 길게 못 하잖아요. 240시간, 300시간 못 하는데 특강식으로 짧게 남는 시간에 우리 고객들은 모아보겠다. 라고 해서 등록하고 뭐 모이면 좋고 안 모이면 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특강 이대로 뭐 2시간짜리라든가 1시간짜리 하던가 해서 교육비를 책정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돼요. 누구랑 협의해야 돼? 아니 나랑 협의하면 돼. 나랑 협의해서 해당 뭐 오시라 그래갖고 내가 같이 회의하면 되니까
그런 교육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강사가 포토샵 뭐 이런 것들. 자, 교육 관리. 지금 설명한 중에 다 지금 설명이 됐죠. 모집했잖아요. 모집이라는 거는 이제 홍보에서 전화 오는 사람들이 되고 신청 거기다 하세요. 전화 홍보. 메일 다 보냈잖아요. 됐지 뭐, 그 정도면. 그죠? 출결. 아까 출석부 달라고 했죠. 동영상. 지금 동영상 우리 내부 등록하는 거 편집해서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동영상 관리한다는 얘기.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거 이제 교육 담당자가 하는 거고, 마케팅적인 부분들이 또 우리가 교육 사업을 또 내부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걸 마케팅적으로 대규모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마케팅 사업들 별도로 우리가 홍보 활동을 하고 인적 그 소스를 발출해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렇게 사업적으로 할 거고, 여기서는 정기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저희 교육 과정 관리하고 강사 관리하고 교육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취업자 관리도 여기 실수업체하고 교육기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 하이사님이 지금 교육을 하셨단 말이죠. 네? 폴리텍에서 외부 교육을 해줬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당장 돈은 안 돼요. 강사비밖에 안 나오니까. 네? 근데 우리가, 취업처 안내를 해줄 수 있잖아요. 교육 시작할 때 공지를 띄웠을 거고, 고객 관리 옆에 홍보존이 있으니까 띄웠을 거고, 교육 끝날 때쯤에 우리 고객들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요번에 인사 회계 격리 업무를 보실 교육생들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좋은 사람으로 인포마인을 하겠다 해서 안내를 해주는 거죠. 메일을 보내면 관심 있는 전화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여기 관심 있는데 한번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결제나 받고 일을 했으니까 어쨌든 메일 보내서 취업이 돼서 들어오면 결제나 받고 결제한 걸 전달해 드리면 되죠. 그럼 저쪽에서도 대외적인 취업처가 관리가 되니까 굉장히 좋겠죠. 네. 그리고 취업처는 향후에 우리 마케팅 적으로 본인은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고, 네? 교육기관하고 실수업체는 이제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고, 마케팅 적으로 또 많은 활동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는 기본적인 이제 그런 관리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기본 업무, 교육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빠진 부분이, 여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대 운영관리하고 FAQ 관리. 이게 교육 업무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대 운영관리는 그전에도 내가 동영상을 찍어놨는데, 그 직무 형태로 이제 분류했으니까, 1대1 업무가 접수되잖아요. 우리 커뮤니티에 1대 운영 상담. 그리고 마스터의 동영상 있지 않니 이거? 마스터의 1대 항목 관리 여기 있죠. 네? 1대 항목 관리에서 담당자를 다 배정해놔요. 이렇게 담당자도 다 배정해놔요. 이렇게 배정 안 된 것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담당이 이렇게 있는데, 예? 이 담당을 지금 이제 너무 하나씩 다 배정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항목은 많은데. 그래서 선택해서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요청을 해야 돼요. 담당이 여기 수시로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한번 담당이 바뀌면 이거 변경해놔야 돼요. 이게 담당이 배정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1대1 접수했을 때 커뮤니티에 1대1 운영상담 이거 배정했을 때 자동으로 마이 1대1로 접수가 되거든요. 그 사람이 같은 항목에 대해서. 근데 이게 자동 분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다 일일이 배정해줘야 돼. 배정해주고 이게 처리됐는지 안 되는지 항상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매일 이것도 매일 들어가서 접수된 게 있는데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 건지 매일매일 확인하셔서 해당 담당자한테 빨리 처리하시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이라는 항목도 지금 현재는 고객들이 막 정확히 접수하는 게 아니어서 누구한테 특정하게 막 이렇게 분배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드 결제 관련이라고 누가 배정해 놓으면 그 사람한테는 계속 배정이 되는 경우가.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처리 현황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처리 현황. 처리 현황을 눌러보면 그 달에 월별 조회 있죠. 월별 조회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어떤 항목으로 접수가 누구한테 제일 많이 되는지 나와요. 그죠?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많은 이렇게 이건 적당한 건데 한쪽 항목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정을 하면 뭔가 FAQ가 잘못되어 있거나 고객이 귀찮아서 거기를 자꾸 등록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 사람 뭐 김유진 씨가 계속 이거 접수고 막 10거 20거 접수해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다른 항목을 좀 빼주면 되죠. 네? 접수 잘 안 되는 항목도 이렇게 모아서 한 사람한테 주고 접수 많이 되는 항목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맡은 항목에 대한 FAQ는 자기가 잘 알 수 있게끔. 이게 접수되는 기준이 FAQ 기준으로 접수가 돼요. 요거 한 달에 프린트해서 결제받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결제받으면서 몇 개를 처리했냐를 개수를 세서 작업자별로 성과 점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한 개당 얼마씩 이렇게. 동영상 전에 찍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부터 이거 두 번 더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항목이 어떻게 접수되는 거냐면, FAQ. 커뮤니티에 FAQ 따라서 자, FAQ 공개형하고 내부 처리형이 있는데 내부 처리형은 지금 600개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답형이에요. 하이사님 저건 모기향 좀 켜주실래요? 하이사님 네. 모기향 좀 켜주세요. 모기. 스위치 밑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항목이 있잖아요. 외부 서비스 에스크로 공통사항 있잖아요. 여기 항목이 배정된 사람이 자동으로 배정되게끔 되어 있어요. FAQ. 이 FAQ를 보고 나 이해 안 되겠다 했을 때 이 사람은 배정 1대1 접수하는 거거든요. 타이어를 배정하는 걸 보면 이 FAQ를 읽어보고 접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FAQ 항목을 잘 배정을 하셔야 되고, 야, FAQ 기준이에요, 다. 여기 동영상도 FAQ 기준, 고객들 동영상들은. 그죠? 그래서 FAQ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FAQ는 어떻게 만드냐면 단답형으로 접수된 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뭘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쁘게 만든 게 공개형이에요. 자주 물어오는 거 답변을 자주 비슷하게 답변 다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정보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본인이 만드나요? 본인이 만들어도 돼요. 만들 수 있는 건. 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좀 어렵거나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힘든 부분들은 배정을 하면 돼요. 요청. 근데다가 만들어주세요. 그래갖고 요 FAQ 내용, 단답형 내용 프린트 해가지고 만들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성과 잡고 자기가 그걸 만들어서 등록하고 거기 결과만 확인하시면 되죠. 그죠? 자기가 작업한 건 자기 성과 잡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FAQ를 관리할 수 있게끔 단답형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 게 단답형은 알겠습니다. 뭐 유선상으로 견적 드렸습니다. 예?
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단답형이에요. 그냥. 아니면 지금 뭐 카드 결제는 뭐 이니시스하고 에스크로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쪽에서 정보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게 처리하세요. 이런 답변한 것들은 정보용으로 변경할 대상들입니다. 근데 이 정보용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보시면 아주 내가 지금 관리를 정보 결제를 계속 안 올라도 관리가 안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다 이렇게 돼 있죠. 볼까요? 여기 어떤 질문에 대해서 들어온 건지 보안 요청 완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상당 경로 삭제 하고 이상 감사합니다. 이걸 지금 단답형으로 달아놨어요. 응? 단답형은 내가 다시 달아가지고 다시 사용해야 될 것만 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FAQ에서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다음에 밑에 추가 설명을 조금만 달면 되는데 이렇게 좀 귀찮게 좀 600 몇 개가 된 거예요. 관리를 안 하니까. 그죠? 그냥 답변 돼요. 왜 그렇게 돼요?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관리를 꼭 해야 이해가 안 돼? 네? 이해가 안 돼? 아니 단답형 할 때 FAQ 등록 네.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600개라는 게 도대체 네.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처리 중에 처리 완료하려면 FAQ 무조건 네, 네, 등록해요. 네, 네. 그게 지금 600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시스템적인 문제인 거지. 아니, 그 사람이 시스템적으로 이거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부분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아니 거거든요. 단답형이라는 게 단답형이라는 게 FAQ 등록을 할 때 단답형인 거예요? 아니면 전 이 단답형이라는 게 어떻게 설정하는지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대표님이 하실 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 관리를 모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아니 대표님 잘 봐봐요. 그 사람이 이 답변을 다룰 때 내가 전에 동영상에도 다 촬영해놨어요. 1대1 관련된 동영상 그 전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보면 나오는데 봤어요? 봤죠? 지금 한 얘기 또 똑같이 하고 있죠. 답변을 달 때 어쨌든 그거를 좀 이따 동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왜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관리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다음에 다시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셔야 되고 이걸 머지 시켜야 된다고. 관리 안 하면 이렇게 600개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찾기 힘들어요. 단답형은 내가 보기에 100개? 100개에서 150개? 이 정도만 되면 돼요. 이거를 단답형을 지금 요걸 좀 재사용해서 우리가 쓸 거냐고요. 이건 단답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재산을 쓸 수 있게끔 단답형 달아놓고 자기가 다시 등록해서 달더라도 다시 끌어서 달더라도 그 해당 내용 주요 내용은 다시 자기 수정에 달아야 되죠. 그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관리하셔야 됩니다. 1대1하고 FAQ가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FAQ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 1대1 접수 관리를 제대로 해야 고객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부 교육까지 이게 고객 교육에 해당되는 거고 1대1 FAQ가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